뱃살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뱃살이 자꾸 찐다면은 복부 안의 내장기관 주변으로 지방이 쌓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내장 지방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이 녹으면서 강문맥이라는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혈액 속을 떠돌아다니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고지혈증을 유발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집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해서 당뇨를 발생시키는데 큰 몫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복부에 쌓여있는 내장지방이 아디포카인 같은 물질을 분리해서 만성염증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몸의 여기저기에서 자꾸 염증이 생기시는 분들은 뱃살을 빼면은 염증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면서 환경 독소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발암 성분이 많은 그런 각종 환경 독소들은 지방에 친화적이기 때문에 몸속에 들어오면은 지방 안에 저장이 됩니다. 이 중에서도 유사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환경 독소들은 호르몬 교란을 시켜서 남성과 여성의 생식 기능을 떨어뜨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작은 군종 같은 여성 질환을 초래하게 하기도 합니다. 복부에 있는 지방들이 이런 일을 하다니 정말 소름이 돋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장지방을 가장 빠르게 뺄 수 있는 내장지방을 녹여버리는 극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식사를 길게 하십시오. 평소에 뱃살이 잘 찌지 않는 사람들에게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요, 천천히 먹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살이 쉽게 찌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정말 빨리 먹습니다. 빨리 먹으면 뱃살이 쉽게 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음식이 우리 몸속으로 급하게 들어오게 되면 이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과잉 분해하게 됩니다. 고인슐린 혈중 상태가 계속되면 포도당을 에너지로 저장하는 과정에서 지방 합성도 촉진이 되기 때문에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바쁜 일 때문에 식사도 제때 못하고 급히 드시는 분들은 고질적인 위장병까지 달고 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식사하실 때만이라도 천천히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유산소 운동을 반드시 하십시오. 뱃살을 빼는데 좋은 운동으로 여러분께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운동은 바로 걷기 운동입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지방을 태워서 쓰려면 그 대사 과정에서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하는 건데요. 탄수화물은 빠르게 분해할 수 있지만 지방은 분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때문에 오래 할 수 있는 운동, 오래 하더라도 지치지 않는 걷기 운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걷기 운동을 제대로만 하면요, 달리기보다 지방 연소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1시간 이상 매일 꾸준히 걸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흰쌀밥을 현미로 바꾸십시오. 매일 먹는 주식을 흰쌀밥에서 현미밥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뱃살 감량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백미와 현미는 칼로리에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흰쌀밥의 혈당 지수는 70이고 현미밥의 혈당 지수는 50입니다. 현미밥의 혈당 지수가 흰쌀밥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미밥은 꼬들꼬들한 식감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래 씹어 먹게 되는데요. 그래서 식사 기간이 길어지는 장점이 있고요. 또 식사 시간이 20분이 지나면은 뇌에서 포만감을 높이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폭식 그리고 과식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또 식사 이후에도 든든함이 오래가기 때문에 군것질거리가 당기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는 단백질을 꼭 드셔야 합니다. 자꾸 허기가 진다는 분들이 있다면 식단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빵, 밥, 면, 떡 같은 탄수화물을 드시는 분들은 허기가 쉽게 집니다. 식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금방 배가 꺼지는 거죠. 허기지고 배고픔을 참으면서 하는 다이어트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든든하게 드셔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하루 2끼 혹은 3끼 식사를 할 때마다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시면 됩니다. 두부, 콩, 생선, 계란, 닭고기 같은 단백질이 식단에서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뱃살을 빼더라도 근육까지 빠지는 것은 결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근육 손실이 없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에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근육은 기초 대사율을 증가시켜서 에너지 소비를 늘리기 때문에 똑같이 먹어도 살이 잘 찌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밥의 양을 줄이시는 겁니다. 식사할 때 밥을 많이 먹는 분이 있고 반찬을 많이 먹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뱃살이 걱정이라면 밥은 적게 먹고 반찬을 다양하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밥 한 공기를 다 먹지 말고 반 공기로 줄이고 대신에 단백질 반찬, 해조류, 섬유질이 가득한 채소 반찬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면은요, 다이어트 과정에서 변비가 생기거나 혹은 영양결핍으로 탈모, 피부노화 같은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영양분을 섭취함으로써 대사 과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뱃살은 빠지고 피부는 젊어지는 아주 극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반찬을 몇 입으로 먹어도 괜찮을 만큼 싱겁게 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밥은 적게 먹으면서 반찬을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밥량을 줄이면서 반찬도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포인트입니다. 여섯 번째는 수시로 물을 마시기입니다. 우리 몸에서 노폐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땀, 대변, 소변을 통해서인데요. 이것은 모두 물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일단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야 나쁜 것을 비우면서 좋은 것을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가 활성되면서 순환이 원활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물은 칼로리가 없죠. 그런데 물을 마시면은 우리 몸은요, 물을 또 소화 흡수하고 또 대사시키고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분 대사 과정을 통해서 칼로리도 없는 물이 칼로리를 소비시키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물을 마시고 배출시키고 이것만 잘 해도요,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물을 마시면은 장 운동도 촉진하고 변비도 해소하는 효과까지 있으니까 일석삼조네요. 일곱 번째는 설탕을 멀리하기입니다. 설탕은 중독성이 강해서요, 마약처럼 먹으면 먹을수록 찾게 되고 먹으면 먹을수록 몸을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은 뇌의 쾌락 중추를 자극해서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데요. 이 회로가 자주 사용되면 될수록 내성이 생겨서 더 많은 도파민이 분비되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설탕을 찾게 되는 중독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설탕을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기 때문에 혈액 속에 인슐린이 넘쳐나면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게 되는 것이죠. 가공식품은 식품이 가공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모르고 먹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모르고 먹는 설탕이 더 많기 때문에 특히 가공식품 섭취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요리하실 때에는 설탕 사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뱃살을 극적으로 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신이 살아온 생활 습관을 한꺼번에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루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바꿔나가시면요, 분명히 아주 작은 변화들이 생길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내장 비만을 극적으로 녹여버리셔서 건강한 몸으로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